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3분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 출발이 많이 늦었네요. 예, 참 지금도 제가 좀 전까지도 저한테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제보 전화를 받고 참 저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 제보 전화 내용은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한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진표 결국 고발당했다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뤘던 김진표, 결국 해병들에 의해서, 예비역 해병들에 의해서 오늘 고발당합니다. 고발장은 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에 접수가 됐습니다. 공수처에 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김진표 의장을 수사할지 말지를 지금 곧 정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치고 있는 이것이 미칠 정치적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최수근 상병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이것을 본회의에 올려달라고 계속 김진표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계속 거절하고 있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아니, 합의가 몇 달씩 안 되고 있으면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수결이 최수근 상병 이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자, 최수근 상병 국정조사 사건, 이걸 왜 김진표는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끝나기를 바라는 건가요? 저로서는 참, 자, 결국 고발을 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 이런 걸 고발까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일은 당연히 고발이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사건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게 고발까지 해야 된다는 거 참 안타깝고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 이 사건은요, 점점 윤석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지금 드러나는 증거들이 이 사건의 핵심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죠.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글쎄,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사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물속에, 그 급류 속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몰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군 복무 해보셨을 겁니다. 참 위험한 상황 우리 많이 겪었던 거 한두 번이 아니죠. 저 역시 제 눈앞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주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충남 당진이었는데요. 그 충남 당진에서 어느 해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충남 당진읍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개울이 당진 읍내를 가로지릅니다. 정말 한가운데를 가로진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근데 바로 이 당진천이었는데 이 당진천이 어느 해 범람을 해버립니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당진천이 범람을 하니까 수해가 나는 것도 수해가 나는 거지만 당진 읍내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가지를 못해. 다리가 물에 잠기고 심지어 유실되고. 자, 이게 복구 작업을 하든 뭐 대피 작업을 하든 아니면 구조 작업을 하든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물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작업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 커다란 이 강이 범람을 해서 양쪽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조 작업도 안 되고 복구 작업은 더더군 안 되고 심지어 고립되어 있는 쪽은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군수가 제가 있던 부대 대대장을 긴급히 콜합니다. 뭔가 좀 해달라는 거죠. 당진천이 넘쳤는데 다리가 끊겼다. 어떻게 부대 측에서 뭘 해줄 수 없느냐. 아니 근데 뭘 하는데, 그죠? 공병부대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보병부대였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황당하게 뭔가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위 덩어리를 하나씩 둘씩 옮겨가지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철근 같은 것을 덧대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외나무 다리 같은 거 하나 만들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외나무 다리에, 손수레 같은 거, 리어커 같은 것은 끌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꽤 규모가 있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작은 사람이 돌을 갖다 옮긴 거예요. 그 험악한 물살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갖다 날른 거야.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기억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저희 때 얘기잖아요.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 군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쌍팔년도 군대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자, 그 위기의 위험한 상황에 우리 장병들을 구명조끼 하나 안 입혀서 내보냈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을 윤석열이 상당한 부분은 알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최수근 상병 사고가 나기 전후에 대통령실과 해병대 그리고 국방부 사이에 긴밀한 통화가 오가갔다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까지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장관이 어떻게 했다. 장관이 전화를 한다. 장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다. 대통령 V한테 보고가 됐다. V 지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문자 메시지로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최수근 상병 사건의 발생 그리고 은폐 이 과정에는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을 강행하는 이게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국회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보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죠. 보고만 있죠. 왜? 김진표 때문인 겁니다. 특히 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는 이 사건이 은폐되었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군 수뇌부다. 해병대 사령관 이상 군 수뇌부다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정훈 대령을 지금 항명죄로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이 거의 지시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드러난 거나 다름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국방비서관을 비롯해서 해병대 수뇌부, 군 수뇌부가 국회에까지 와가지고 거짓말했다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렇게 저렇게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 혼자 이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숨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 민주당 공천 잡음 이런 걸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눈 감고 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건 키우지 않으면서 계속 민주당 공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발 맞춰주고 있는 게 누구다? 김진표 국회의장인 거죠. 지금 엊그저께 나온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부의께도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 심지어 유족의 동향까지 보고받았어.
그런데 왜 국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정조사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특검이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안 되겠죠. 하지만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국정조사가 지금 누구한테 막혀 있다? 김진표한테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벌써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요구, 심지어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신문고를 치면서 제발 국정조사 해달라고. 김진표 의장님 국정조사 좀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왜 아이들이 계속 아픈지 국정조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직접 발표도 하죠. 이미 국정조사는 발동이 됐다. 자, 그런데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김진표 의장이 뭉개고 있다. 자, 뭉개지 말고 의결을 하든지 어쩌든지 빨리 결론을 내달라. 이게 벌써 몇 달째입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직무유기인 거죠. 뭉개고 있는, 사건 조사를 뭉개고 있는 김진표, 이 김진표가 원흉인 거죠. 민주당은 직접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국조특위를 출범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출범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진표는 뭉개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다? 예, 오늘과 같은 김진표 고발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오늘 해병대 용사들의 예비역 해병대 용사들의 기자회견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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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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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병 특검법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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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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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최상병 국정조사를 방관한 김진표 의장은 악의 편입니까? 자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최상병 국정조사 직무유기 혐의로 우리 해병대 예비역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고발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아들이 숨진 지 7달이 지나도록 군 검찰, 경북경찰청,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여러 수사 외압의 정황이 나오고 있음에도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커녕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분석입니다.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최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는 올스톱인 반면 전 해병장 박정훈 대령에게 씌워진 항명죄 재판은 계속 운항 중입니다. 아연 실색할 일련의 상황에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의 지휘관 과실로 순직한 최상병의 죽음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필요한지를 물은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20%의 3.7배에 달하는 국민 73%는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최상병 국정조사 국방위에 회부되었고, 이에 박주민 의원 등 168인은 최상병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최상병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오늘로 106일이 되었음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및 특위 구성 등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떠한 중재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 관례는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석수 과반을 훌쩍 넘긴 168인의 최상병 국정조사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소수당 국민의힘의 생떼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민의를 저버린 소수의 횡포와 의장의 방관에 국민은 기가 찰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안도 아니고 여러 환경도 다르겠으나 10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수구일을 거치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임이 자명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 이상 관례를 들먹이며 비굴하게 소수의 횡포에 합세하지 말 것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은 경고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면 의회 정치의 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에 따라 처리함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관례를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였음에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 절차를 우선하고 다수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왜 일반 국민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군, 검찰, 경찰,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마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생존 장병의 어머니, 군 사망사고 유가족은 이 자리에서 신문고를 두드렸고 국회의원, 시민사회는 국회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외면하셨지요. 전 국방비서관 임기훈은 작년 8월 국회에 나와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는 윤준병 의원 질의에 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하여 위증한 것이 최근 온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각이 국회 운영위 중에 발생했음에도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끝으로 1975년 유신 독재 당시 국민에게 호소한 김대중 야당 정치인의 말을 49년이 지난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전합니다. 최상병 국정조사를 방관한 김진표 의장,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2024년 2월 22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 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을 수 없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례를 더 이상 들먹이지 말고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법보다 관습이 더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똑바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향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최상병 국정조사가 숨진 지 7달이 지났고 국정조사 요구가 올라온 지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할 것입니까? 여기 생존장병 어머니가 오셔서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도대체 김진표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무슨 정치를 배우신 겁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하셨으면 DJ의 정신은 알고선 해야지 기본도 안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끝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유신과 맞서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1975년 유신 독재 당시 김대중 야당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최상병 국정조사를 방관한 김진표 의장은 악의 편입니까? 자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병대 대원들, 예비역 해병 대원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병 대원들, 예비역들이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해병대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그럼 이분들은 원래 골수가 2번 찍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나와가지고 이거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은 자녀를 군대에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압니다. 이런 종류의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장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성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 책임을 지지 말아라. 사단장한테 그런 책임 묻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걸 막는 게 윤석열이고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책임을 왜 안 집니까? 장성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요즘이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입고 장비도 없고 총도 없고 총알도 없는 그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요. 예, 21세기 대한민국이고요. 전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핵무기 제외해서 우리나라 군사력을 평가하면 세계 6위, 8위, 하여튼 10위권 안에 쑥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진 강군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구명조끼를 안 줘서 병사가 사망하는 그런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사고가 나서야 되겠어요? 그 후진적인 사고에 별자리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이런 걸로 사단장 징계하면 안 된다고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요? 지 새끼가 그렇게 죽었어도 그런 말을 했을까요? 윤석열은 키운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참 이런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문제는 김진표죠. 자, 윤석열이 원래 그런 애니까 사실 기대조차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하지만 김진표는 나름 군대도 갔다 왔을 거고 자식들로 군대를 보냈을 거고 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는, 왜 이렇게 멀쩡한 국정조사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 보면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는 간호법 처리 과정이라든지 검사 탄핵 과정이라든지 하다못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과정을 보면 김진표가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적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을 때가 있었죠. 꽤 많이 들었죠. 툭 하면 시간을 끌어요. 시간 끌 일이냐고, 그게. 시간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질질 시간을 끄냐고요. 자, 그랬던 김진표. 사실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국정조사를 뭉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 김진표가 뭉개고 있는 국정조사 건수가 4건이 넘어요. 정말 수두룩하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도요, 김진표가 뭉개고 있어요. 양평고속도로 이 문제, 이거 왜 뭉갭니까? 뿐만 아니죠. 지금 왜 윤석열 취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 대통령실 리모델링 어쩌저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때 그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 이제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죠. 자, 바로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조사가 올라와 있는데 그 국정조사도 김진표가 현재 뭉개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뭐 받기로 했어? 아니면 캐비넷이 열렸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바로 얼마 전에 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직접 국회 앞에서 이렇게 신문고를 치면서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애타는 부모의 마음 더 이상 묵살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몇 가지 뭐 제보를 받은 게 좀 있어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김진표가 이 해병대원과 관련된 혹은 국정조사와 관련된 이런 안건을 통과시켜 주는 것을 대가로 자기 사람들, 김진표계라고 불리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전직 장관 출신의 어떤 사람, 아무래도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하다못해 이 단수 공천이 안 되고 컷오프가 아니면은 적어도 경선으로 떨어질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김진표가 개입했고 그 개입의 지렛대가 이 국정조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김진표 의장의 지금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많은 말이 나오기 전에, 더 추문이 나오기 전에 김진표 의장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킴스님, 지 아들 공천이죠.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오드리님께서는 딜한 게 오래 전일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르마님께서는 캐비넷 서랍에 들어있는 엑시 파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들이 지금 떠돕니다. 행운아님께서는 김진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압수수색 당할까봐 그러는 거다라고 해주셨고요. 수박들이 뽑아준 김진표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김진표가 원흉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진표가 뭔가 약속을 받은 게 있다. 퇴임 이후 약속받은 게 있다.
그런 얘기도 돌아요. 사실 김진표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조정원도 쫓아내야 돼요. 그 조정원 안 쫓아내고 가만히 놔두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지금 막판까지 협조해주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쉴드 쳐주고 있는 게 김진표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 시민들의 분노가 무섭지 않을지 참 궁금하네요. 솔직히 박병석도 그렇고요. 김진표도 그렇고 개혁의 순간에 그 순간순간 고비를 발목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을지 생각이 드네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자, 권리당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예, 헤드님 하셨는데 권리당원은 당원이니까 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